자, 2.1톤! 이걸 버티는구나. 자, 제가 트랙을 2톤이 넘어가는 차로 트랙을 이렇게 제대로 타보는 건 사실 저는 처음이거든요. 이걸 버텨. 저 솔직히 좀 놀랍습니다. 네, 진짜 놀랍습니다. 심지어 지금 네, 지금 서킷 전용 타이어로 지금 트랙을 돈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썸머 타이어, 공도에서 얼마든지 그냥 빗길에도 타고 그냥 뭐 좀 추워져도 타고 하는 그 썸머 타이어로 지금 이 2.1톤짜리 차를 트랙을 잡아 돌린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완전 촬영이 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차를 타고 일단 먼저 돌아봤는데 다행히 너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타이어 설명을 좀 드려봐도 될 것 같아요. 아쉬우신가요? BMW 리뷰가 아닙니다. 네, 잠깐만 헬멧 좀 벗고. 자, 타이어를 좀 주십시오. 타이어 주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 금호 타이어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온 고성능 신제품 타이어입니다. PS72예요. 그리고 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금호 타이어가 뭐 이렇게 스포츠 타이어를 잘 만들어? 뭐 이렇게 고성능 타이어를 잘 만들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출전하고 있는 N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클래스인 N1 클래스는 슬릭 타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슬릭 타이어를 금호 타이어가 만들고요. 그냥 뭐 국내 대회고 뭐 그냥 아반떼에다가 꼽는 뭐 그런 타이어니까 금호가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TCR이라는 대회 들어보셨나요? 네, TCR 대회에 공식적으로 금호 타이어가 저희 N1 클래스에 사용하는 그 타이어를 또 똑같은 타이어를 TCR에 공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뿐만 아니죠. 네,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오래된 모터스포츠 대회라고 할 수 있는 CJ 슈퍼 6000 클래스에도 또 금호 타이어가 슬릭 타이어를 공급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모터스포츠에 정말 오랫동안 이 회사가 몸담으면서 이 모터스포츠 타이어로서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이 슬릭 타이어를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금도 현역으로 타이어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금호 타이어는 일단 이 조직 안에 모터스포츠 팀 자체도 굉장히 거대할 뿐더러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들도 엄청나게 많다. 결국에는 그런 노하우들은 이 양산품들로 다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스며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딱 내리자마자 가장 놀랐던 거는, 물론 차 무게도 생각하고 이 차의 특성도 생각해서 너무 과하게 집어 던져 넣지는 않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언더가 날랑말랑 하면서 이 2.1톤짜리 차를 이 1번 코너 내려가면서도 그냥 어쨌든 종속을 내가 마지막에 한 197, 198까지는 봤거든? 그 상태에서 들어가서 살짝 뒤가 나를 정도로 앞쪽에 하중을 꽤 많이 걸면서 탔는데도 타이어가 지금 멀쩡해요. 저는 솔직히 사이드는 좀 많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트랙에 타고 들어가서 타이어 리뷰를 좀 하기 이전에 간단하게만 좀 특장점,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쪽 여기 더 굵은, 더 두꺼운 쪽, 패턴이 두꺼운 쪽이 아웃사이드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 PS72 자체가 이 타겟을 잡고 있는 차량들 자체가 좀 무거운 고성능 차들이 많아요. 물론 M2, M3, M4 당연히 다 대응이 되지만, 여기 주요 적용 차종, 타겟으로 개발한 차종들을 보면은 파나메라 같은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AMG GT43, 63 요런 차량들이 있어요. 세단들. 걔네들 지금 다 무게가 막 2톤이 넘어가는 그런 차량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고성능 고출력이라서 이 출력을 받아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차량들의 횡력을 또 잘 버텨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옆으로 횡력을 받았을 때 버텨내줄 수 있는 요쪽, 이 아웃사이드 쪽 패턴을 엄청나게 이번에 좀 강화해가지고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인제스피디움이 특히나 저런 헤어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헤어핀들을 돌 때 앞 타이어에 지금 이 차 무게를 버티면서 돌아야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도, 그립은 그립대로 분명히 잘 살아있었는데, 이 아웃사이드부 이쪽을 보면은 타이어가 전혀 하나도 무너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뭐 고속주행 안정성도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고속주행 안정성이야 사실 인제스피디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교환하고 공도에 나가서 또 고속도로 주행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컴파운드 자체도 이번에 대폭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안에
캡라인 설계도 훨씬 더 좀 강화해서 기본적으로 타이어가 코너에 집어 던져졌을 때 타이어가 이렇게 비틀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이 컨택 패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이드가 전체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설계까지도 이번에 많이 강화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 아무리 많아도 그냥 이 정도 덩치, 이 정도 무게의 차를 가지고 트랙을 그냥 한 번 더 타면서 코너링 시에 얘가 진짜 얼마나 잘 버티는 느낌인지 요거를 그냥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고, 랩타임도 그냥 간단하게, 물론 제가 맨날 타던 차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랩타임을 뽑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안정적으로 슬슬 타도 요 정도는 나온다 정도까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또 계속 설명을 좀 드려보는 걸로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느꼈지만 지금 이 헤어핀 있죠? 그리고 이 5번 코너, 지금 이런 코너들은 정말 차가 한쪽으로 엄청난 하중을 받는 코너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런 코너에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앞타이어에 엄청난 부하를 딱 걸고 코너를 돌아야 하는 트랙이라는 엄청 가혹한 상황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냥 공도주행 할 수 있는 타이어에 불과한데, 지금 이런 코너들을 타이어가 이렇게 좀 버텨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아까도 가장 좀 신기한 포인트였고, 자, 랩을 한번 좀 찍어볼게요. 1번 풀브레이크. 저 1번 코너에서 한 200km 정도 속도로 차를 던져 넣었을 때, 그때 이 차의 무게를 버텨내면서 감속이 되는 그 감속 제동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번에 이 엑사 스포츠 S가 이 유난히 이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력을 또 굉장히 많이 신경 써가지고 만든 타이어라는 얘기를 하던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냥 이 정도 슬슬 탔을 때 랩타임은 2분 5초. 다시 풀브레이크. 지치지 않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 우리가 그냥 시중에 파는 이런 썸머 타이어들 있잖아요. 이거 2.1톤에다가 끼고서는 잡아 돌리면 타이어 다 뜯겨. 그리고 사실 트랙이라는 환경 자체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반떼 경기할 때 사용하는 그런 세미슬립 타이어들 있죠? 그런 타이어들조차도 이게 타이어가 아예 한꺼풀 벗겨져 버리는, 진짜 이렇게 한 바퀴가 벗겨져 버려요, 그냥 통으로.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냥 공도주행용 썸머 타이어가 이 정도 성능을 낸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이 PHEV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을 때도 전기를 엄청 열심히 써가면서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전기를 다 썼습니다, 방금. 자, 그리고 고성능 타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온도가 되기 이전에는 그립이 너무 떨어져 있다던가, 또 반대로 어떤 특정 온도 이상이 올라가 버리면 또 그때 가서 그립이 확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트랙에서도 그렇고 공도주행할 때도 그렇고 좀 위험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일단 느끼기에는 얘는 냉간시부터 어느 정도 타이어를 계속 밀어붙여서 온도가 지금 많이 올라와서 공기압이 많이 지금 이제 팽창해 있는, 전체적으로 올라올 때까지 이 그립이 굉장히 좀 일정하게 꾸준히 좋아졌다가, 그리고 올라와서 상단에서는 최대한의 그립력을 내주는 그 시간도 좀 길고, 이게 순간적으로 확 떨어진다는 느낌이 없어요. 좀 떨어지긴 당연히 떨어지는데 그게 얼마든지 운전자가 감지하고 이제 그립이 좀 떨어졌구나 라는 이 메시지를 좀 미리미리 이렇게 딱 전달해주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특정 피크를 넘어가면 한순간에 빡 놔버리는 애들이 있거든. 얘는 일단 그런 느낌도 없어서 더더욱이나 좀 마음에 들지 않나 싶습니다. 내려서 타이어 상태를 한번 좀 볼까? 자, 좀 더 타고 와서 의 상태. 이거 지금도 뜨거. 괜찮죠? 이거 내가 타서 그렇지, 이거 병이 형이 배터리 풀충하고 쥐어짜면은 2분 언더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뭐 고성능 타이어에 대한 이 트랙에서의 느낌, 한계 주행 상황에서의 느낌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공도 주행하면서 요 느낌이랑 좀 더 버무려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앞 타이어 좀 갈게요. 지금 요대로는 물론 사이드가 무너지진 않았지만 소음이 너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일단 앞 타이어를 새 걸로 좀 교체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타이어 교환 고! Are you ready for this? Are you ready?
자, 트랙 주행을 하고 이제 일반 도로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한계 영역을 좀 느낀다기보다는 고속 주행을 할 때 안정감, 이 직진 안정성이 좀 얼마나 있느냐, 이 핸들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리뷰하는 도로에서 좀 고속으로 코너를 감았을 때, 고속도로에서 직진 안정성은 좀 어떤지, 그리고 뭐 가벼운 산길 정도, 또 와인딩 할 때의 느낌은 또 트랙과는 뭐 좀 다른 게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트랙에서 지금 이 엑스타 스포츠 S 신제품 타이어를 직접 보면서 그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코너링 한계 영역에서 타이어가 한쪽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컴파운드도 복합적으로 쓰고, 이 패턴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또 다르게 만들어서 이 코너링을 전체적으로 버텨내주는 힘을 만들어낸다고.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코너링 얘기고, 이 직진 안정성을 만들어낼 때에는 또 이 타이어 패턴을 봤을 때 중앙 부분에 있는 블럭들, 이 가운데 있는 블럭들을 굉장히 또 이제 견고하게 디자인을 해서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느끼기에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갔을 때 이 스티어링 휠로 느껴지는 그 안정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타이어로 지금 교체하기 바로 이전에 들어가 있던 순정 타이어 같은 경우에, 물론 전반적으로 뭐 효율까지 생각한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타이어겠지만, 지금 이 엑스타 스포츠 S처럼 진짜 이 극강의 스포츠성을 자랑하는 그런 타이어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속 안정감 면에 있어서도 뭔가 걔는 이 초고속 영역에 올라갔을 때 살짝 스티어링 휠의 느낌에 살짝 좀 이렇게 기름기가 좀 있는, 살짝 좀 이렇게 좀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좀 남아있는 그런 스티어링의 필링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은, PS72로 교체하고 나서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확실히 얘가 단지 고성능이라고 해서 코너링 성능, 뭐 하중을 버텨내는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이 고속 안정성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를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순정으로 들어가 있던 타이어가 조금 더 정숙성은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엑스타 스포츠 S가 시끄럽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컨셉이 명확한 타이어다. 그리고 트랙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차의 무게를 뭐 버텨주냐 마냐를 놓고 얘기를 했다면, 일반 도로에서는 사실 이 필링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인터체인지 같은 곳으로 돌아 나올 때 꽤 속도를 많이 올려도 이런 영역에서도 역시나 잘 버텨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딱 그 끈끈함이, 네, 좀 그 살아있는 느낌이 분명히 난다. 물론 지금 뭐 새 타이어여서 뭐 더할 나위 없이 지금 더 좋은 컨디션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사실 그거 말고도 트랙에서 설명드렸던 그 강화된 캡플라이 설계 패턴들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넣어서, 이 또한 이 고속주행 시의 견인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챔버도 막 다 이렇게 3D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타이어 트레드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들이 전부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다 깎여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이 고속주행 시의 안정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디자인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파나메라 같은 고성능에다가 무거운 굉장히 고출력 차량들을 버텨내주기 위해서 나온 타이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타이어들은 일단 코너링, 무게를 버티는 거 다 중요한데, 고속도로 기본적으로 아우토반에서 200, 300을 달리면서도 코너를 감을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나와줘야 되는 타이어다 보니까 고속으로 주행할 때 나오는 퍼포먼스들에 좀 많이 집중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 고속 직진 주행을 할 때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급차선 변경을 했을 때 옆차선으로 빡 이동한 다음에 이거를 좀 측면에서 버텨내주는 이 힘도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BMW가 워낙에 핸들링이 좀 이렇게 경쾌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 경쾌한 핸들링의 느낌이 고속에서는 차가 너무 미끌미끌거린다라는 느낌으로 좀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BMW에서 좀 더 잘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이게 만약에 아우디였다면은 이렇게까지 못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가볍고 경쾌한 스티어링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요 차량에서조차도 단지 뭐 이런 뭐 고속 코너 안정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차를 옆차선으로 확 이동시켰을 때 그 딱 버텨내주고 들어가서 절도 있게 딱 끌어주는 스티어링 휠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독일 회사죠. 자동차,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된 부품들, 뭐 튜닝용품, 뭐 뭐든지 테스트하고 인증해주는 기관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 타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코멘트가 나왔는데, 그냥 괜히 나온 코멘트는
아니었던 것 같다. 자, 그리고 트랙에서 횡력을 얼마나 잘 버티는 타이어다라는 거는 이미 많이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트랙이랑은 다르게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코너링 시에도 요철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간적으로 트랙션을 좀 놓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을 텐데, 코너링 중에 지금처럼 뭐 매너를 만난다던가 노면이 좀 안 좋다던가 해도 이 정도로는 사실 뭐 이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이렇게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성능 타이어들, 그리고 그 고성능 타이어들의 이 퍼포먼스적인 측면들, 그리고 차량도 기준을 좀 이런 슈퍼 세단들로 좀 무겁고 출력이 높고, 이런 애들까지 얼마나 커버가 되느냐를 좀 종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가성비가 엄청나게 뛰어난 타이어 아닌가, 그런 타이어가 새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얘는 지금 빗길 배수 능력도 엄청나게 좋은 타이어예요. 지금 이 비가 안 와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쉽지만, 나는 너무 하드코어는 싫어. 그리고 너무 하드코어는 타이어도 너무 빨리 달아가지고 진짜 뭐 타이어 갈기도 귀찮아 죽겠잖아. 그렇다고 내가 올 시즌을 꼽고 다닐 건 아니야. 나 참 고성능이잖아. 성능을 좀 받쳐줄 수 있는 타이어가 필요해. 고속 안정성 중요해. 무게 받쳐줘야 돼. 그럼 비 왔을 때 좀 안정적이어야 돼. 그리고 마일리지도 좀 나와줘야 돼 라고 했을 때 되게 전천후로 엄청난 가성비가 있는 타이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최종적으로는 좀 들고, 브랜디드 컨텐츠여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얘가 전기차까지 대응이 되는 타이어거든요. 그만큼 하중을 잘 버틴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 나오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 정숙성까지 같이 잡기 위해서 안쪽에 이런 소음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 그래서 정확히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드 노이즈는 조금 있는 편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컨셉을 좀 이해를 하시고 타이어 교체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타이어들을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자동차 회사들, 현대자동차가 모터스포츠에 뛰어들고 WRC하고 N페스티벌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고성능 차를 만드는 이 스킬들, 노하우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나가고, 그게 결국에는 양산차에 다 묻어나서 우리가 실제로 타고 다니는 차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타이어는 그보다 좀 더 모터스포츠의 영향을 더 직관적으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유수의 글로벌 모터스포츠 대회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귀엽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하다못해 우리 지금 나가는 N페스티벌만 하더라도 여기에 타이어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연구원들이 항상 트랙에 상주하면서 선수들이 타고 나온 타이어의 상태를 체크하고 온도를 재고 공기압을 재고 그걸 계속 리포트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별의별 문제들이 다 생겨요. 진짜 일반 도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혹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테스트들이 사실 이루어지는 거고, 타이어 회사 입장에서 그거 확인하고 그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터스포츠에 뛰어드는 거예요. 더 좋은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 이 고성능 타이어를 개발해 온 역사가 꽤나 이제 오래됐죠. 그리고 그 노하우들이 이렇게 양산 타이어에 녹여져서 제품으로 나오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자, 타이어 교체 예정에 있으신 분들 이 타이어 리스트에 올려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